네, 안녕하세요. 독일 PM 조이그룹 신상이라고 합니다. 아침 7시에 이렇게 매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쩌면 각자 원하는 바는 다르지만 또 비슷한 형태로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투자, 에너지의 투자가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물론 예전에도 저희 뭐 쿠팡이라든지 그리고 SNS 활용이라든지 블로그를 통한 마케팅이라든지 직장 생활 하는 것 이외에 저희가 고정적인 수입 이외에 뭔가가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괜찮은 건 없나? 이런 어, 좀 지속적인 뭔가 서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그냥 흔하게 알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그냥 월급 이외에 뭐 부동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을 한다든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그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또 누군가는 경매를 한다든지 또 우리한테 아직 익숙하진 않았지만 붐을 일으키고 또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코인을 한다든지 또 정말 뭐 별게 다 있잖아요. 뭐 소를 키운다든지 정말 많거든요. 요즘에 토스, 카카오 채널, 뭐 카카오톡 할 것 없이 사람들이 파이프라인을 월급 이외에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한 도구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까지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찾아보시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에 혹은 누군가의 말에 이렇게 흔들려서 어, 내 판단과는 다르게 뭔가를 하게 될 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우리는 이제는 나의 어떤 의견, 뭐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죠. 저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런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내가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PM 얘기로 연결을 하겠지만 또 다른 여러분들의 생각 정리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개인적인 견해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좀 활용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지인들이라든지 또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된 분들께 마케팅 그리고 혹은 비즈니스를 전달하기 전에 저를 만나기 전에 카톡으로 뭐 혹은 뭐 이메일로 이렇게 전달하는 용도로 제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만나서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대충 이런 얘기를 전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나니 오히려 궁금했던 거 질문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고 제가 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게 됐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돈 되는 일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대로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그게 나의 감정적인 걸 다 빼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할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파이프라인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정말 중학교 때 봤었거든요. 중학교 때 봤었는데,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생애 주기를 알고, 우리의 현실을 점검해 보았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냥 이렇게 대충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제가 뭐 27세, 30세, 40세를 넘어 61세로 가는 상상을 사실은 해본 게 최근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성들의 또 생명, 평균 수명은 90.7세라고 하고요. 또 예전에는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남성의 나이는 한 86.3세로 남자와 여자의 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예요. 과거를 생각하면 뭐 이런 표에 90세가 있었던 적도 없지만 점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여기에 뭐 99세, 100세, 102세 이렇게 찍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나이 뭐 이렇게 오래 살고 길게 살고 또 뭐 예전 60대랑 지금 60대랑 다르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우리의 이 생애 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안정적이고 또 평온한 그런 노년기 또 우리의 중장년층을 준비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여기에 지금 참가자분들 나의 5년 뒤 나이를 한번 채팅에 쳐보실래요? 남겨보시겠어요? 5년 뒤 나이. 네. 그 나이를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지금의 이제 60대들은 과거의 60대가 너무 다르거든요. 지금 60대 분들은 이제 손자영 리더님 말씀대로 정말 뭐 지적으로도 뭐 패션적으로도 너무 감각이 뛰어나고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뭐 노인분들처럼 60대가 되면 퇴직을 해서 정말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뒤편에 앉아서 정말 젊은 층들을 뭐 응원한다? 이거는 이제는 맞지 않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네, 나의 나이 한번 5년 뒤를 보겠습니다.
네, 울지 마세요, 명예회장님. 네, 47세, 59세. 네. 어쨌든 우리 모두 이 방에 있는 분들은 5년 뒤는 40대 이상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20살 이후에 뭐, 알아서 살아야 된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또 세월이 감에 따라 20살이 아니라 아이들이 뭐 대학원도 가고 뭐 또 군대도 갔다 오고 또 공부 더 하겠다고 하고 하다 보면 30살을 훌쩍 넘겨서 사실 이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케이스도 정말 많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뭐 25세 이상은 뭐 그냥 뭐 엄청 빠르다고 또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뭔가 일을 한다는 거. 그런데 여기 보시면 평균적으로는 한 27세까지는 이제 적자로 이제 이렇게 살다가 27세부터 뭔가 소비도 하면서 노동소득으로 뭔가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돈을 벌 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돈을 많이 벌 때, 돈을 계속 벌 수 있을 줄 알죠. 그러니까 그때 어른들이, 이미 살아보신 어른들이, 야,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모아야 된다 할 때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뭐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이제 막 쭉쭉 하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뭐 가는데도 이제 계속 적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노동하는 그 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 본인의 나이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쭉 보시면 저희가 이제 61세까지가 뭔가 이제 일을 뭐 물론 지금은 61세 이후에도 뭐 70세 뭐 저희 80대 다 돼 가는데도 뭔가 사회 활동을 하시는데 그때는 냉정하게 저희가 고려를 해볼 때 음, 어, 생계를 위한 어떤 소득 창출보다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의 어떤 노동을 통해서 혹은 이런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미래를 위해서 비축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또 새로운 삶을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소비 소득을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하루하루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 혹은 내가 앞으로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은 평균적으로 어쨌든 61세 이전에 마무리를 한다고 봤을 때 저희가 그 이후에 얼마나 이제 돈이 드냐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해 두어야 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자금이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해요. 20억 정도. 근데 이 20억을 볼 때 우리가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 정리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지금 현실에서 정말 밥만 먹고 산다고 생각했을 때 200만 원. 지금 200만 원으로 혹시 생각 되세요? 200만 원으로 뭐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잠깐 뭐 이렇게 마트 가면 그냥 조금만 담아도 한 10만 원 훌쩍 넘잖아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대풍성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시장에 가서 뭘 사도 그렇게 싸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죠.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쭉 놀고 오면 엄청 돈을 많이 쓰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집에도 뭔가 제가 없을 때 뭐 이렇게 시켜 먹을 수도 있겠죠, 가끔. 한 번 시키면 뭐 3만 원, 4만 원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12개월 동안 이제 그런 패턴으로 뭔가 산다고 했을 때 절대 저 돈으로 생활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9억 6천이라고 적혀 있지만 더 많은 돈들이 필요할 거고 또 주택비 뭐 우리가 서울에 사냐 뭐 미국에 사냐 뭐 창원에 사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평균 6억 원 그리고 자녀 두 명을 키운다면 정말 기본적인 어떤 케어를 했을 때 평균 교육비로 6억 원 정도. 그리고 자녀가 독립할 때 뭔가 집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이 5천만 원은 집을 완전히 해준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그래도 너무 마이너스로 시작하지 않게 조금 도와주겠다. 이게 이제 1억 원 정도 드는 거죠. 두 명을 키운다고 봤을 때. 딱 기본만 해도 저희는 마이너스 2억 6천만 원으로 일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제 노년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렇게 조금 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5년 뒤 나이를 제가 적어보세요. 뭐, 10년 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10년, 예, 10년도 이제 긴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를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면서 내 현금 자산을 늘려가면서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한 저의 짧지만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냥 정말 열심히만 뭔가를 했거든요. 열심히만 했는데, 최근 한 1년, 2년 동안은 제가 정말 저의 어떤 모든 상황들과 앞으로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냉정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짜 조금 체계적으로 내 앞으로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뭐, 어떤 날은 제가 되게 빠르게 뭔가 비즈니스 진행이 될 거고, 또 어떤 날은 조금 느릴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누굴 만났는데 뭐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또 잘 얘기가 될 것 같았는데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계산이 되고 계획이 세워지다 보니까 별로 급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우셨지만, 네, 울지 마시고, 네, 저희가 오늘이 가장 내 인생에서 젊은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를 준비한다. 그러면 나의 나이도 나의 나이인데,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나이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할 거고, 우리 자녀가 뭐 이렇게 클 거고, 그리고 나의 주변, 나의 남편은 몇 살일 거고, 뭐 나는 몇 살이고, 뭐 이거 다 디테일하게 적어보니까요. 저는 향후 5년이 아니라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돈이 들더라고요. 네, 돈이 들어서, 중간중간에 우리 아들이 뭐 엄마 뭐 하고 싶어, 뭐 보내줘, 뭐 이렇게 하면 내가 과연 엄마의 경제력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아무리 부모가 뭐 야, 너네끼리 알아서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그렇거든요. 뭔가 이렇게 내가 손뻗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아무래도 뭐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이런 인생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를 준비하는 얘기들을 막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이 적자 인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라도 이제 인식을 하면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저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이 표를 보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항상 PM에 대해서 생각하고 비즈니스 생각할 때 분명히 개념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네트워크가 이런 유통의 판을 바꾸는 그런 유통 변화의 하나인지 그런 인식적인 부분들도 아마 얘기를 해주셨을 거고 한데 이제 앞으로는 그게 이제 너무 당연한 것들이 될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해서 정말 뭐 나는 뭐 진짜 싫다. 그냥 이유 없이 싫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에너지를 뭐 빼앗기기보다는 그거는 그거대로 인식 개선을 도와주시고 그런 분들보다는 이제는 뭐 네트워크 뭐 마켓컬리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유통의 흐름이라고 생각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지거든요. 지금 다 똑똑해지시기 때문에 매체에도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시고 그런 분들께는 이 자료를 좀 프린트 하시거나 카톡으로 보내셔서 이렇게 좀 제가 빨간 이렇게 테두리를 쳐놨거든요. 기본 자료에서. 이걸 좀 보시면서 밑줄 그어가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3번 3위에 PM 인터내셔널 하고 10위에 이 회사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떤 회사인지 이제 들어온 비아블이라는 이 회사만 상승을 했고요. 증가를 했고요. 나머지 회사는 여기에 이제 뭐 화살표 상향처럼 표시가 되어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증감 금액에서 요만큼이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쨌든 유일한 지금까지 이제 쭉 10위 안에서 존재하던 회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성장한 회사죠. 비아블은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PM 인터내셔널이 3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2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있지만 아메이라든지 애터미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제품을 만들어서 연구해서 유통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진짜 유통 채널처럼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자기 상품을 유통하기 위해서 많이 컨택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연예인들이 뭘 이렇게 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브랜드를 넣어가지고 이제 유통을 시도하는 그런 케이스들, 뭐 그리고 그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유입을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정말 PM 안에서 연구하고 개발한 제품을 전 세계에 동일하게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증감액은 1, 2, 3위에서 3위에 있지만 저희는 단연코 건강식품 브랜드로서는 1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3년도 말에는 122개, 122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는데 그 많은 회사들 중에서 상위 10개 회사가 전체 이 시장 매출의 78%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8%. 내가 뭔가 선택을 하거나 혹은 이미 선택을 해서 하고 있다면 내가 속한 그 기업이 1위에서 10위 안에 들었고 이 시장 매출을 78%를 차지하는 곳인가를 먼저 보시고 시장성이 있는가를 봐야겠죠. 아무리 내가 뭐 한 19위에 있는 회사가 좋아. 우연히 아는 언니가 비즈니스를 해서 만났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 사업이잖아요.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이 나의 스타트가 시장성이 있는가를 반드시 봐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EPM을 어떻게 선택을 하셨나요? 저는, 뭐, 우리 누가 하니까, 우리 가족이 하니까, 뭐, 이제 내가 먹으니까 언니도 먹어라. 이렇게 시작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곳에 있는 분도.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품 좋아요. 제품 드셔보세요. 이걸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 3천만 원 이상의 돈을 버는 수령자의 분포 또한 앞에서 말한 10개 회사가 82.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내가 과연 이것을 그냥 난 소비만 할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고 PM을 접하실 수도 있지만, 어, 어제 제가 만난 분들은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왕 먹는 거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회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이 자료를 보니까 잘 알겠다. 그런데 화장품 3.1%라는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 시장의 3.1%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매출의 이 정도라는 거를. 그러면 내가 아무리 뭔가를 잘 만들어서 엄청난 획기적인 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그 3.1% 내에서 찢어서 먹는 거잖아요. 사실 그 시장은. 그런데 저희는 건강식품 쪽이죠. 82%나 차지되고 있는 그런 파트의 선택을 이제 해야 하는 웰니스 기업이 점점점 성장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매출에 대한 분포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는지, 내가 다른 데 가서 뭔가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또 정말 다른 예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제 업과 관련해서 제 경험과 관련해서 또 만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마케팅 얘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마케팅은 온라인 마케팅을 얘기해요. 10년 넘는 한 10몇 년 전에 저희 싸이월드를 하다가 네이버 블로그가 이제 막 오픈을 하고 다 절로 넘어가야 된다 막 얘기를 할 때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화장품에서 웰니스 쪽으로 시장이 옮겨갈 때였어요. 근데 남들 저쪽으로 다 가는데 나는 우르르 막 가기가 싫은 거예요. 트렌드는 이제 내가 눈치를 채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어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이글루스라는 채널에 가서 블로그를 했거든요. 문제는 뭐였냐면 아무도 안 올 뿐더러 모르니까요. 그 시장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무도 안 올 뿐더러 이 화장품 지금 시장이 몇 프로 차지하고 있는 그거를 나눠 먹는 것처럼 저희도 온라인 세계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블로그, 뭐 싸이월드, 이글루스 이런 식으로 정말 수요가 없는 곳에서 제가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아무도 그거를 봐주지도 않았고 수익적으로 창출되지도 않았어요. 결국에는 저는 시장성을 인정하고 다시 네이버로 옮겨왔거든요. 그때부터 일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화장품을 원하고 생필품을 원해도 지금 소비자들은 트렌드적으로 건강식품을 원해요. 소비를. 그리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 돈을 버는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 82%가 10개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런 성장 속에서, 성장 흐름 속에서 소비를 하면서 소비하는 것부터가 우리 PM 사업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독일 PM 사업으로 증명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고 있는 일을 지속을 하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왔고요. 그리고 높낮이 없는 수입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왔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 또 가는데 1년 동안 2번 이상의 유럽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 지원금도 받고 있고요. 이미 우리 자녀한테 상속할 그런 권한들도 제가 충족했다고 볼 수 있죠.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할 때, 과연 내가 이 정도를 받을 만큼의 시간적인 투자를 했는가? 저는 충분히 시간 투자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누리는 거.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누릴 수 있어. 시간 투자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지금까지와 똑같이 내가 그러면 일을 해야 되나? 저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과연 무엇 때문인가?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있는 거? 뭐 그것도 물론 맞겠죠. 하지만 내가 시스템을 잘 장착해 놓으면 내가 쉬고 싶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내 의지로 자유의지로 쉴 수 있고 또 내가 막 계획해서 뭐 뭘 하더라도 우리가 쉽지 않은데 월급 이외에 뭔가의 나의 사업으로서 사업체로서 이거를 운영할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희는 학교에서 맨날 그런 교육을 하거든요, 애들한테. 세계는 하나다. 이제는 이게 뭐 옛날처럼 표어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세계가 하나라는 교육을 하는데 과연 그 세계가 하나라는 게 현실적으로 맞나를 봤을 때 저는 PM 사업으로는 제가 그것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도 뭐 미국에서도 들어오셨지만 앞으로 제가 하고 제가 나눌 일은 우리가 이 하나의 코드를 가지고 소비를 시작함으로써 그게 사업이 되고 그 사업의 어떤 구축이 이제 되면서 이게 저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만 누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특히나 과거에 제가 미국의 기업에서 일을 했을 때는 스타 마케팅이라는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돈을 막 벌고 성장을 하면 그 사람을 쫓아갈 수 있게 이 트렌드를 만드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거야 하면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볼 때는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거는 멘토가 물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분위기 자체가 이제는 이 시장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 누굴 쫓기보다는 내 삶에 있어서 나의 가치관이나
내 삶의 질 자체가 바뀔 수 있도록 모두가 개개인의 어떤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이 PM 사업이고 이게 또 하나의 굵직한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차별화가 확실히 되어 있다. 다른 사업과 차별화가 확실히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서 반드시 이 PM 사업이 그냥 내가 소비를 시작하지만 뭔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다 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먹고 있다. 무슨 일이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말이라도 해보고 또 내가 오프라인에 정기적으로 내가 딱 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오프라인의 기운을 얻겠다. 그러면 저처럼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고 하는 거죠. 그런 시간을 가지고 목요일 저녁마다 저희 또 미팅 하잖아요. 그것들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뭐 월요일날 저희가 위클리 미팅도 하지만 그때 참여해서 일주일 동안 궁금했던 거, 또 활동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 또 궁금해 하는 부분들 공유해 주시고 그래서 바로 지금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셀프 리더십, 내가 셀프 리더가 되셔야지 뭔가의 성장이 눈에 띄게 가능한 그런 시기가 이제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료들을 저는 이제 저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설명을 했고 어제도 많은 공감이 서로 나누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또 이것을 얘기를 하려면 저도 이제 많은 케이스들을 보면서 말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각자의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